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 AIIB가 돈자석이네요. 42개국을 끌어당겼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 ADB를 벗어나서 AIIB를 만들어야 하는 명분을 잘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설득된 각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끌어당겼던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들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씀씀이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마다 1인당 구매액이 꽤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젊은 층 관광객들이 줄을 이루면서요. 과거에는 명품 중심의 소비를 했던 유커들이 이제는 중저가 국산 화장품 등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가 벤처기업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창조경제밸리로 키우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성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게임과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 잘 구현돼서 기술 개발도 잘 되고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끌어당기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바뀝니다. 매년 4월에 일괄 정산하던 것이요. 이제는 매월 급여에 맞춰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당정은 오늘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국민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조삼모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현 정부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임대료가 결정이 됐습니다. 주변 월세 시세의 60에서 80%로 정해졌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정말 꿈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3부에서 행복주택의 실효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볼까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도 아주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이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상승이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또다시 뒷심을 발휘하면서 어제보다 10.99포인트, 0.54% 상승한 2041.03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거의 올해 최고점 근처까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최고점을 갱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분위기는 상당히 탄탄했는데요. 거래소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자 증권업종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은 대형주들인 화학과 기계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일 대비 3.75포인트, 0.58% 상승하면서 650.49포인트를 기록한 코스닥 증시는 오늘 게임주들이 아주 굉장한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한 게임주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좋았던 업종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오락문화, 통신방송 서비스 등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과거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2004년 정도부터 2008년에서 길게는 2011년까지의 장이 경기에 민감한 경기 순환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마치 98년, 99년, 2000년도 IT 버블이 왔을 때처럼 조금은 이런 중후장대 사업이 아닌 경박 단소형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들 거래가 강화되면서 오후장에서는 대형주들도 함께 강세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것이냐가 이제 또 관건인데, 보통 이제 205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꺾어지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주식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치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몇 가지 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은 한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원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가격, 즉 유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점차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될 터인데요. 결국 3분기와 4분기에는 전형적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주가 상승 여력이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통화량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모두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가장 좋을 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채권 가격도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인 이유는 통화량이 늘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통화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량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을 좀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의아하실 거예요. 경기 하나도 좋지 않고 체감 경기 너무 나쁜데 슬금슬금 주가는 오르면서 2050까지 왔다? 지금쯤 과열이야. 그러니까 이제 곧 조정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아마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정이 과거보다는 크진 않을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들은 조금 더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과 LG가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겠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네요. 네. 삼성하고 LG 하면은 이제 전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간판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두 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LG전자의 라이벌 의식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세탁기 가지고 또 법적 분쟁이 있었고요. 이제 이 모바일 분야는 삼성이 워낙 앞서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전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양사 간에 아주 뿌리 깊은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는 과도할 정도로 표출이 됐고, 그게 이제 법적인 공방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이 회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사 대표들이 사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공방이 크게 이제 3가지 사안인데요. 건수는 5건이고, 첫 번째가 조금 전 말씀하신 세탁기 분쟁입니다. LG전자의 조성 세탁기 담당 사장이 작년 9월에
독일의 그 가전 전시회에서 삼성 세탁기를 이렇게 고의로 부셨다. 예. 이 문제를 놓고 삼성이 고발을 했죠. 삼성이 고소를 했죠. LG전자 사장을.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굉장히 정말 감정적인 네. 단계로까지 양사의 공방이 됐고 서로 이제 당시 비디오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LG전자는 테스트였다라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고의로 부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무튼 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뭐 서로 이거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합리적인 공방이 아니라 다분히 감정 섞인 공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건 어쨌든 없던 걸로 하기로 했고요. 네. 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죠. 네. 이 기술 유출 문제를 놓고 서로 쌍방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또 삼성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효율화 그 국제과제 선정과 관련해서 LG전자 측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네. 크게 건수로 보면 5건이고 사안 자체는 이제 3가지 사안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양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두 회사가 선의의 기술 개발보다는 볼성사 나온 감정 대결, 법적 공방만 벌이느냐 이런 지금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마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또 양사 오너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그래서 아마 실무적인 타협보다는 양사의 그 최고위층 선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더 법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잘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삼성과 애플의 그 특허 싸움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실은 기업들은 특히 라이벌 기업일수록 선의의 기술 경쟁, 시장 경쟁을 해야지 그 경쟁이 법정 경쟁이 돼서는 곤란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나마 어쨌든 오늘 합의는 잘 된 합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잘 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동통신 가입비가 보통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미 면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을 하려면 번호 이동이든 뭐 신규 가입이든 가입을 하려면은 11,8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야 했었는데 네. 이게 작년 11월부터 폐지가 됐었고요. KT하고 LG U+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7,200원의 가입비가 있었고 LG U+ 같은 경우는 9,000원의 가입비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폐지하기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가 모두 이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가입비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게요. 예. 어차피 물론 가입하는 데 따른 최소한의 어떤 뭐 그 절차, 그거에 네. 대한 뭐 비용 요인이 발생하는 건 합니다만 그게 뭐 요즘같이 전산이 완벽한 시대에 그게 10,000원씩 뭐 그 이상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짜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매달 이용료를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입비는 사실 과거처럼 무슨 이거를 손으로 기록을 하고 하던 시대는 모를까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늘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고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제 회사의 수익 뭐 이런 논리 때문에 이거를 뭐 폐지하는 문제를 굉장히 저해해 왔는데 결국 SK텔레콤에 이어서 LG U+, KT 모두 폐지함으로써 19년 만에 이동통신 가입비 제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 통신비를 좀 줄이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래서 가입비를 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폐지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네. 네. 어쨌든 간에 가입비라는 게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다 폐지가 되었다니까 어쨌든 사용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게 되는 거네요. 뭐 통신사들은 다소 몇백억 정도의 이 감소 요인이 생기게 됐는데 네. 이런 걸로 돈을 벌면 안 되죠. 예. 네. 저 어렸을 때는 이 일본 아이들이 쓰는 책가방이죠. 란도셀. 네. 이 매네들이 반에 한두 명씩 있었는데 왕따 당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걸 사주려고들 난리라고 하대요. 이게 뭐 이제 그렇죠. 이 란도셀이라는 게 이제 사실 그 일본의 그 메이커 이름인데요. 네. 뭐 1847년 왕족하고 귀족 자녀들의 그 교육기관으로 세워진 이 가큐슈인이라는 네. 학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백팩 형태로 이제 매게 했던 데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른바 이제 고급, 최고급 프리미엄급 아동용 가방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이번에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일본산 초등학생용 란도셀 가방의 최고 가격이 69만 8천 원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책가방이요? 네, 초등학생용. 예. 그리고 이 브랜드의 가장 싼 것도 34만 원 정도인데 예. 일부 지역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말고도 이 벨기에 브랜드인 키플링 같은 경우는 31만 원 정도, 제일 저렴한 것도 15만 5천 원 정도. 국산 브랜드도 요즘 10만 원 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어쨌든 외산 브랜드는 30만 원, 40만 원, 70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좋은 가방, 패셔너블한 가방 내주고 싶은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돈이 있어서 쓰는다는데 뭐라고 할 건 아니겠지만, 네. 애들 책가방이 70만 원 가까이 60만 원 한 건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우개가 2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건 안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주려는 심리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이 자꾸 에스컬레이티드 돼가지고 이게 서로 또 애들이 보면은 자꾸 예. 비교가 되고 우리나라처럼 특히 이제 그 바로 옆에서 비교가 가능한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학부모들한테 해줄 형편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정산하는 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게 4월이 되면은 한꺼번에 월급이 올랐을 때 1년치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내서 좀 부담이 컸습니다. 이걸 월별로 부과를 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냥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생생 키워드 로 말씀을 드릴 때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AIIB의 가입국을 제가 42개 나라로 말씀을 드렸는데 30일 기준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가 모두 44개 국가고요. 오늘 대만과 스웨덴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가입 예정국이 46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입 예정국은 46개 나라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선안을 발표를 했죠. 건강보험료 월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매달 부과하면 좀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IT경제 뉴스 코너가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열리게 되는 서울 모터쇼. 여기서도 IT 기술의 발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SNS 계정 있습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원하게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프리미엄 컴포트. 아슬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건강보험료 월별로 부과하면 4월의 폭탄 해소될까 합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 백지화될 뻔하다가 2월부터 다시 추진이 됐는데요. 당과 정 그리고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당정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인하가 됐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급여가 1년 중에 중간에 올라도 또 호봉이 오르기는 해도 이게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4월에 정산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월급이 좀 깎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게 그거다. 조삼모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으로 계시는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전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뭔가요? 얘가 지금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네. 이게 약간 두 가지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에 오늘인가 당정 협의를 해서 월별 부과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자체는. 예. 얼마 전에 논의됐던 보험료 부과 체계라고 하는 것과는 이렇게 직접 연결된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 체계가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은 이제 우리가 직장과 지역이 있는데 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은퇴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은데도 재산이나 이런 데다가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과도하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퇴직 후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든지 고소득 재산가인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예.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고 네.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좀 논의가 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교수님? 그거는 전화가, 예. 좀 성격이 좀 달라서 네. 그동안에 이제
직장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그 2000년도부터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해서 일괄해서 부과하고 네. 그다음에 4월에 실제 이제 올해 같으면 작년도 기준으로 부과했다가 올해 실제 금액이 나오면은 보수가 늘어났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뭐 성과급이 지불됐다든지 하게 되면은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다음에 4월에 일괄해서 내왔거든요. 예,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 뭐 직장인들은 갑자기 4월에 많은 돈이 보험료로 나가니까 이제 그 문제가 부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매달 만약 파악이 된다면 매달 그 늘어난 보험급 자체에다가 그때그때 매기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게 이제 이번에 발표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역하고 이 직장 그 의료보험, 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은 그 기존에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얘기하는 것은 이 주제가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해가지고 그걸 4월에 정산을 했잖아요. 3월까지 소득이 다 파악이 돼야지 되니까요. 예. 그래서 4월에 불가피하게 한꺼번에 좀 했었던 게 있었다면은 이번엔 이제 매월 소득이나 뭐 호봉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을 매월 반영해서 그때 내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내는 그 누가 낼 건지 그다음에 내는 양이라든지 하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네. 없는데 그것을 이제 매달 부과를 그때그때 반영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해서 똑같이 올해는 매기다가 실제 올해 그 늘어나고 줄어든 거를 파악을 해서 내년 4월에 한꺼번에 매길 건지 아니면 그것을 나눠서 매길 건지 하는 차이를 네. 이제 한꺼번에 매기질 않고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인 거죠. 근데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요. 저도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4월에 어느 정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건보료 폭탄 해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폭탄을 맞을 정도 연말정산은 정말 많이 부과가 된 적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건강보험료도 이게 1년 동안 연봉이 뭐 많이 오르거나 그러면은 폭탄급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만약에 봉급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들은 지금 올해 오른 거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작년 기준이죠. 네, 작년을 기준해서 일단 부과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내는 거는 올해 봉급에 따라서 매기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이제 편의상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매번 신고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낸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일단 매겨놓고 실제 냈어야 되는 늘어나고 줄어든 게 이제 파악이 되면 그것과 실제 냈던 것과의 차이를 내년 4월에 한꺼번에 부과했던 거죠. 예, 그렇죠. 그 방식을 이제 쭉 월별로 나눠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죠. 예, 그거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걸 나눠서 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눠서 내는 것이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한 부담인가요? 한꺼번에 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금액의 부담의 차이는 없고요. 네. 그거를 한꺼번에 내느냐 나눠서 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체로 이제 봉급들이 늘어나니까. 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2013년에 5천만 원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 2014년도에 올해 만약에 6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은 실제로는 6천만 원에 이제 부과가 되는데 돈을 내는 거는 작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일단 내놨다가 즉 6천만 원과의 차이 1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이다 600만 원이다 하면 그거를 내년 4월에 한꺼번에 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나눠서 낸다는 거죠. 네네. 아무튼 그건 다 같은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공정 협의를 해가지고 낸 거니까 제가 뭐 결정한 건 아닌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큰 사업장, 그 친구도 바로바로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그 기업체인데 그런 기업체들은 당월 보수가 변동되면 그때그때 신고를 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6%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거에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겼을 텐데 네. 이거를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그렇게 내라는 거고 만약에 1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그런 기업체들은 그런 걸 매년 신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한꺼번에 4월에 매겨야 되지만 매기는 거를 나눠서 2개월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제 금년에 그 4월에 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다면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부과 안 하고 올해도 6월부터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나눠서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연말정산 분납하도록 한 것과 비슷한 얘기군요. 뒤에 거는요. 거의 같은 개념이죠. 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예. 그러면은 매년 것을 4월에 정산하는 것, 그러니까 전에 것을 4월에 정산하는 것하고요. 네. 매월 그 보수를 보고 부과를 하게 되면은 총액이 달라지나요? 건강보험료 총액이요? 말씀드리지만 그 총액은 달라지거나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지난번에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로 개편하느니 그리고 새로 이제 당정협의가 구성이 돼가지고 10명이 구성이 돼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연말정산 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 그 퇴직하고 나서 돈이 더 나오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차원의 논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거는 그 물론 오늘 발표하는 것도 보니까 당정협의의 절차를 걷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해가지고 기획단을 만들고 전에 문영표 장관께서 그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당정협의체가 구성되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네. 지금 연말정산을 12개월에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체의 어떤 그 형평성의 모순을 개선하는 그 논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논의 자체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건 계속되고 있고 예, 예.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납을 예. 하겠다는 하겠다는 것을 워낙 그게 한꺼번에 예. 발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네. 이게 이제 동시에 당정에서 그냥 발표를 한 같은 거군요. 또 당정협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혼선이 빚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액이 그냥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 당정에 제가 물어봐야지 될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만은요. 예. 총액이 안 달라진다면은 왜 굳이 이걸 나눠서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도 총액은 이제 내가 어차피 낼 돈이 6천만 원을 올렸으면은 그 내는 금액은 사후 정산해서 한꺼번에 내든지 네.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는 6천만 원이 오른 거를 그 다음에 4월에 한꺼번에 하질 않고 예. 그때 오른 게 신고를 시키고 신고되면은 그때 늘어나고 줄어든 걸 그때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이제 부담하는 측에서는 월별로 나눠서 내든지 아니면 그때 내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4월에 몰아서 1년치에 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담이 덜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액은 같더라도 네. 4월에 한꺼번에 내느냐 아니면은 그때 늘어났을 때 내느냐 이런 네. 차이가 이제 생기니까 그만큼 부담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 부담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보수가 오르는 대로 매번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영세업체들은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발표된 거는 100인 이상 사업장들, 네. 큰 사업장들, 그러니까 매번 오르고 내릴 때마다 신고를 하는 어떤 전산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된 데들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는 이제 그거를 그때 신고가 안 되니까 네. 할 수 없이 요즘처럼 그 4월에 한꺼번에 그 전년도 거를 일괄해서 부과를 하지만 네. 원한다면은 납부해서 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도 만약에 어렵다고 해서 그 보험료가 올랐을 때 납부해서 내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 지금 계획은 각 개인들은 그런 걸 인지해서 신고해가지고 내가 나눠내겠다라고 하지 그런 걸 모르다가 한꺼번에 4월에 일괄해서 맞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니까 네. 아예 내년부터는 그런 신고와 관계없이 네. 전부 아예 그 나눠서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4월에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부과하기보다는 예. 연중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내면 전년도에 늘어난 분도 그 다음에도 분산해서 내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네. 부담은 줄어든다. 이런 차원의 발표입니다. 그것 말고 이 앞에서 말씀하신 교수님이 지금 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어떤 모순점들. 그래요. 예,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텐데 네,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별도의 이제 당정협의체라는 것이 구성돼가지고 네. 뭐 저는 그냥 그 당정에 뭐 관계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전문가로서 전에 또 기획단의 논의를 만드는데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세 번에 있나요?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언제쯤 그러면은 그것들은 결과물이 좀 나오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결과는 저는 뭐 그동안에 이 문제에 좀 계속 전문가로서 참여한 입장에서는 좀 빨리 가능한 네. 빨리 이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당과 정의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일단 이 제도 자체가 그동안에 많은 이제 모순점이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내년 선거 이제 올해 후반부만 가더라도 내년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개혁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해서 예.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몇 달 내에 결론을 맺고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게 지금 현재 뭐 뚜렷하게 아직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이번 주 국내 최대 서울 모터쇼가 열리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도 결국은 이 자동차가 컴퓨터이기 때문에요. IT 기술에 대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과 함께 자동차와 IT 기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편집장님도 서울 모터쇼 가실 건가요? 네, 이번에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흔히들 자동차가 이제 운송수단으로 얘기하지만 실은 이제 남자들한테는 최고의 이게 장난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비싸죠. 근데 이제 이번에 모터쇼는 물론 작년부터 이제 이런 이제 동향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제 전기 자동차 이런 IT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런 전시회가 기존의 자동차 또는 IT 이게 구분됐던 게 경기가 무너지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지금 구글과 애플도 다 자동차용 운영체제 개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국내도 이제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차용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전통적인 제조업과 IT와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봐야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구글과 애플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모바일처럼 자동차용 운영 체제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OS들을.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동차용 앱도 만들어주는 생태계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바로 테슬라가 이런 관련된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원격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 펌웨어 6.2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보이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네요. 마치 그러니까요. 테슬라가요.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게 어떤 건가요? 기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유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순수한 이제 배터리로만 운영하는데요. 이제 주유소 대비해서 이제 이 전기 충전소가 보급률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국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인데 이제 장거리 운전에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각 주마다 이제 공격적으로 이런 전기 충전소를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국내에는 이런 관심이 이제 적은 거지만은 실제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전기차 모델인 테슬라 S에 대해서 차량 안에 설치된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펌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그 배터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불안 요소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배터리를 이제 최적화시키겠다. 그리고 주행 거리도 이제 설계하고 운행에 대한 효율도 강화시켜주고 이런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내비게이션도 이제 별도로 이제 재정 매체가 아니라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래서 이제 충전소 특정 지역을 지나갈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이제 받게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 전기차 초기에는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정말 그냥 학교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 뭐 이 네네. 정도로 정말 실험 대상이었다면은 이젠 정말 진짜 주행을 하는 자동차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네. 무선으로 이게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오류율은 지금 1%로 테스트에서 나왔는데요. 네. 점이 이 펌웨어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스마트폰 같이 차량 성능을 이제 점검하고 개선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앱이 이제 구동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성능 향상, 이제 차량의 외부 온도, 그다음에 이제 고도의 변화, 네. 풍속, 바람의 방향 같은 거, 그다음에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센서로 수집해서 이제 분석해서 예. 현재 이제 차량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이제 위치 기반의 목적지까지 이제 최적화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편집장님 이게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면은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뭐 충전소나 이런 데를 지날 때마다 이 자동차가 주인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네요. 이제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센서 기반으로 이제 그 지날 때 또는 이제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도 이제 좀 느리지만 전기 충전 장치들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돼 있거든요. 네. 이 배터리 양이 이제 적을 때, 이게 그 푸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결국 운전자는 알고 업그레이드는 해야지 되는데, 네네. 어쨌든 스마트폰 앱처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다라고 개념을 파악을 하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지금 실제로 이제 자동 주행 기능에 이제 일부 기능이 이제 추가되었고요. 네. 3개월 뒤에 이제 예정된 게 이게 이제 7.0 펌웨어 버전인데요. 네. 아마 이제 정식으로 오토 스티링 이제 자동 운전 모드가 이제 포함될 거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동 운전 모드. 네네. 그래서 지금 실험한 영상을 보면 마치 옛날 영화 키트처럼 소환 기능까지 이제 집어넣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키트 얘기하셨는데 제가 키트 얘기했더니 방송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젊은 기자들은. 아마 40대 이후 분들만 미드죠.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이제 미드 드라마. 자동으로 오는 자동차죠. 네네. 이제 전부 다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마치 애플워치처럼 시계에서 얘기를 하면 달려오고 자동 운전하고 이런 기능이죠, 키트가. 근데 무인 자동차 시대가 곧 오겠네요. 아마 그 7.0 버전이 거의 이제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앨런 머스크도 향후 5년 정도에 되면은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자리 잃겠어요 이러다가. 사실은 좀 그게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네. 개념이 좀 많이 이제 산업의 판도가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부재로 이제 고전한 현상이 이런 그 정비사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국내 이제 현대나 기아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제조 자동차 회사도 이제 예외는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향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작은 우리가 스마트폰 개념으로 보면 커다란 테슬라의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가 예로 플랫폼에서 보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활을 거래할 정도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모터쇼 보시고요. 다음에 네네. 또 좀 자세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면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띠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파 키즈.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어제 정부가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행복주택이란 지금 정부가요,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으로 공급이 되는 건데, 기존 공공주택 임대료나 건설 원가를 고려해서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월세 시세의 60에서 80%로 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많은 젊은 층이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 공급이 많을까라는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릴 선물 마련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증이나 의견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